자,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대망의 확통의 첫 문이 열립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1단원 한번 볼까요? 1단원이 뭐예요? 순열과 조합입니다. 자, 우리 얘들아 잠깐 앞에 차례 한번 보자. 차례. 그리고 우리가 8회 동안에 뭘 할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자, 1단원이 뭐예요? 순열 조합이죠. 이 순열 조합은요, 우리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했던 뭐와 비슷하냐면 경우의 수 구한 거 있죠?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순열과 조합이란 부분. 그 다음에 2단원이 뭐예요? 제목이 얘들아? 확률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체 경우 수가 얼마인데 그 중에서 그 사건이 일어날 경우 수를 분자에 올리면 뭐가 된다? 확률이 된다. 뭐 이런 기본적인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이제 깊은 내용이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뭐예요? 통계. 그렇죠? 요 통계 파트가 수능에는 거의 같이예요. 요 통계 부분에서 수능 문제는 항상 뭐 한 두세 개 이상 나오니까. 그렇죠? 요 통계 부분이 가장 어렵고 또 가장 또 재밌고 가장 확통스러운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큰 단원이 몇 개 있다고요? 3개가 있구나라는 거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대망의 첫 단원 들어가겠습니다. 자, 페이지 8페이지 펴주시고요. 간단하게 필기 좀 할게요. 자, 앞부분은요, 필기할 게 많지 않아요. 그래도 조금씩 합시다. 왜냐면 뒤에 가면 이제 필기 중요하니까. 자, 그러면 확통의 대망의 첫 단원입니다. 바로 제목이 뭐예요? 경우의 수입니다. 필기 좀 할게요. 경우의 수. 선생님, 경우의 수는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이미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초등학교 때 경우의 수에 대한 간단한 문제 여러분들이 풀어봤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한번 타임머신을 타고 한번 돌아가 보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초등학교 때 이런 문제가 있었을 거야. 어떤 문제였냐면, 잘 봐, 얘들아. 5명의 학생 중에서, 자, 봐요. 반장 1명을 고르고, 반장 1명, 또 부반장 1명을 고르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이런 문제는 초등학교 때 여러분 충분히 풀어봤을걸요? 답이 뭐가 나올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암산 한번 해볼래, 얘들아? 5명의 학생 중에서 반장 1명, 부반장 1명을 고를 경우의 수. 얼마가 되겠어요? 얼마가 되겠어요? 딱 해봐. 뭐 곱하기 뭐? 5 곱하기 4, 맞잖아. 그치? 이거 뭐야? 자, 반장 1명 골라야 돼요. 부반장 1명을 골라야 돼요. 그쵸? 그러면 반장이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인원수가 5명이니까 반장을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개, 얘들아? 5개. 곱하기. 자, 부반장은 어때요? 반장이 누군지 모르지만 누가 됐겠죠. 그러면 부반장이 될 수 있는 경우 수 몇 개 있겠니, 얘들아? 4개 있겠죠? 답은 그래서 얼마야? 4, 5, 20. 많이 아니네, 얘들아. 그래서 5명의 학생 중에서 반장 1명, 부반장 1명을 고를 경우의 수는 몇 가지다? 20가지다. 이건 이미 초등학교 6학년 때 다 했단 말이지. 그런데 이게 지금 오늘 배울 뭘까? 이게 바로 순열이에요. 이게 오늘 배울 순열로 이제 바뀔 겁니다. 그건 이따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순열과 조합, 특히나 이제 순열을 배울 텐데, 순열로 가기 전에 이제 뭐가 있다? 브릿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간단한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봐라.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뭐가 나온다? 순열과 조합이 나오는데, 그러면 경우의 수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방금도 했지만, 자, 경우의 수는요, 크게 2가지 패턴이 있어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SAT, set, 가정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이? 사건 A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내가 M이라고 할게요. 필기 좀 하세요. 또, 자, 사건 B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M이라고 할게요. 이게 가정입니다. 그러면 경우의 수를 구하는 큰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2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가 1번, 2번. 물론 선생님은 오늘 3번까지 하나 추가해 줄 거지만, 자, 그래서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다.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합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합의 법칙. 합의 법칙? 왠지 이름에 합이 들어갔네. 그러면 2개를 더한다? 그런 의미가 맞겠죠. 또 2번째가 뭐가 있냐면 곱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곱의 법칙. 그러면 2개를 곱한다? 이런 의미인가? 네, 맞아요. 다시 말하면 잘 보세요. 합의 법칙이라는 것은 뭐냐? 경우의 수를 구할 때 합의 법칙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언제 쓰냐면 두 사건, 자, 적어보세요. 자, 두 사건 A와 B가 동시에 발생하지 않을 때, 자, 다시 한번 적어보자. 자, 합의 법칙은 다시 말하면 경우의 수를 구할 때 2개의 경우의 수를 더하는 이 합의 법칙을 언제 쓰냐면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입니다. 그죠?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이때 우리가 뭘 쓰는 거예요? 합의 법칙. 다시 말하면 두 사건의 경우의 수를 두 개를 뭐 한다? 더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경우의 수가 뭐가 된다? n 플러스 n이다. 선생님, 그러면 곱의 법칙은 언제 씁니까? 쉽게 말하면 두 사건의 경우의 수를 곱할 때는 언제입니까? 이 곱의 법칙은요, 언제 쓰냐면 두 사건 A, B가 어떻게 일어날 때 얘들아? 연속하여 일어날 때 우리는 뭘 써요? 곱의 법칙을 씁니다. 또는 연속하여라는 말 대신에 동시에라는 말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동시에 일어날 때 이때 곱의 법칙을 써요. 자, 세 번째는요. 잠깐 이따 공개할게요. 선생님, 근데 저희가 말만 들어서 그렇지 좀 감이 안 와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자, 두 주사위가 있어요. 그러면 두 주사위를 던질 때 요건 적지 마세요. 자, 두 주사위를 던질 때 자, 나온 눈의 자, 수의 합이 4 또는 7이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다시 봐요. 두 주사위, 물론 이 두 주사위 어떨까요? 서로 다르겠죠? 서로 다른이란 말이 들어가야 되겠다. 다시 봐, 문제. 자, 서로 다른 두 주사위를 던질 때 나온 눈의 수의 합이 얼마 또는 얼마 얘들아? 4 또는 7이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이게 바로 합의 법칙입니까? 네, 그렇죠. 자, 무슨 말인 거 하니? 자, 첫 번째 얘들아 봐라. 자, 눈의 수의 합이 4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몇 개 있을까요? 당연히 그러면 1, 3. 또 뭐 있을까 얘들아? 2, 2. 또 뭐 있을까? 3, 1. 아니 얘들아? 몇 가지? 그래서 세 가지. 여기서 세 가지 맞아요? 세 가지?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 또 보자. 자, 눈의 수의 합이 7이 나오는 경우의 수. 불러봐. 뭐 있을까, 얘들아? 1 얼마? 그렇지. 1, 6, 또 2, 5, 또 3, 4, 또 4, 3, 또 5, 2, 또 6, 1. 좁아. 6, 1. 6, 1. 자, 몇 가지야, 얘들아? 몇 가지야? 5가지 많이, 얘들아? 그러면 마무리가 뭐냐는 얘기야. 그럼 답을 낼 때는요. 자, 요 세 가지하고요. 요 5가지를요. 질문이야. 더해요? 곱해요? 자, 두 개 중에 판단해 보세요. 자, 다시 말하면 4의 눈이 나오는 사건과 7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요. 동시에 발생할 수 있어요. 갑자기 눈의 합이 4가 됐다가 갑자기 7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사건은요. 결코 절대 동시에 발생할 수 없잖아요. 그쵸? 맞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답을 낼 때는요. 요 3과 5를요. 더한다, 곱한다? 더한다. 그 답은 얼마가 되겠어요? 더하니까 답은 얼마야? 몇 가지? 몇 가지? 몇 가지? 더하니까 답은 얼마야? 그렇지, 8가지다. 대답 좀 하세요. 그죠? 다 알지만. 이해됐어? 이게 바로 뭐예요? 합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언더스탠 하십니까? 별거 아니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틀에 갇힐 필요는 없어요. 절대 수능에는요, 이거 고르는 건 안 나와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념을 잡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상세하게 다 합니다만 수능에서는 그렇게 크게 필요하진 않아요. 하지만 개념을 잡는 거니까. 자, 선생님, 그러면 곱의 법칙은 언제 씁니까? 다시 말하면 두 사건의 경우의 수를 곱할 때는 언제입니까? 언제라고요? 두 사건이 어떻게 일어날 때요? 연속하여 일어날 때는요. 두 사건의 경우 수를 곱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A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자, B라는 지역이 있어요. 자, C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자, A에서 B로 가는 길을 내가 뭐 3개라고 하자고요. 자, B에서 C로 가는 거 내가 2가지라고 할게요. 그러면 질문입니다. 문제. 자, A에서 C로 가는 총 경우의 수를 구하라. 몇 가지? 답 얼마야? 답 얼마야? 6. 그렇지. 자, A에서 B로 가는 거 몇 가지니? 지수야? 3가지. 오케이. 자, 또 얘기해봐. B에서 C로 가는 거 몇 가지니? 2가지. 그러면 마지막 결론이 뭐야? 이거 2개 더해 곱해. 더해 곱해. 곱한다는 얘기지. 왜? A에서 B 갔다가 B에서 어때요? 한 3박 4일 쉽니까? 아니죠. B에서 바로 C 가야죠. 이 바로 뭐예요? 연속하여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때는 2개를 뭐 한다? 더한다, 곱한다? 곱한다. 답은 그래서 얼마야? 답은 6가지가 된다. 지수야, 이해되지? 이게 바로 뭐예요? 곱의 법칙이에요. 자, 그런데 선생님, 근데
사실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그렇게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 구분되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 그래서 하나를 내가 더 추가했어요. 바로 아이고 떨어졌네. 3번입니다. 3번 필기하세요. 그러면 실전 문제에서는요. 이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요. 적절히 복합이 돼요. 자, 3번 선생님이 적을게요. 복합이라고 적을게요. 뭐 이런 건 책이 없지만 복합. 그래서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 복합되어 있는 케이스가 이제 실전에서 나오겠죠. 선생님 그 복합은 우리가 어떤 말을 기억하면 되나요? 복합은요.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뭐냐면 적어보세요. 완성까지는 곱하고 오호 그렇구나. 그 다음에 다 완성된 후에는 뭐 한다? 더한다. 좋습니다. 자, 여기 바로 이제 실전용이에요. 실전용. 그래서 우리가 실전 문제를 풀 때는요. 합의 법칙만 쓰는 경우도 없어요. 곱의 법칙만 쓰는 경우도 실전에서 안 나와요. 그럼 그때는 뭐예요? 복합입니다. 합과 곱의 법칙은 어때요? 복합적으로 쓰셔야 돼요. 그 복합일 때 어떻게 한다고요? 완성까지는 뭐 한다? 곱합니다. 그리고 다 완성된 후에는 뭐 한다? 더한다. 이렇게 우리가 실전에서는 풀어야 돼요. 선생님, 제가 대충은 이해가 되는데, 그죠? 대충은 이해가 되는데, 정확히는 이해가 안 되네요. 빨리 한번 문제 풀어주세요. 좋습니다. 바로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지워도 되죠? 다 적었죠? 앞부분은 뭐 그렇게 필요할 건 많이 없지만. 자, 그러면, 필수 예제 2번을 먼저 갈까요? 필수 예제 2번. 자, 오른쪽 9페이지에 필수 예제 2번. 자,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뭘까요? 대표적인 복합 문제가 바로 필수 예제 2번입니다. 한번 문제 볼게요. 자, 집과 학교 사이에 오른쪽과 같이 도로가 있다. 자, 집에서 학교로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단, 같은 지점은 2번 지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뭘 먼저 나눌까요? 경우를 한번 구분해 봐야 돼요. 그러면 집에서 학교 가는 경우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얘들아 그림 보고 집에서 어디 갔다가 집에서 A 들렸다가 A에서 학교 갈 수 있니 없니 얘들아? 갈 수 있죠? 그쵸? 자, 또 두 번째 또 어떤 경우 있을까 얘들아? 집에서 어디 갔다가 집에서 B 갔다가 B에서 학교 갈 수 있니 없니 얘들아? 당연히 있죠? 그쵸? 자, 세 번째 또 지수에 어떤 게 있을까? 집에서 어디 갔다가 집에서 A 갔다가 A에서 어디? B 갔다가 B에서 어디? 학교 갈 수 있고요. 맞니 얘들아? 자, 네 번째 마찬가지로 똑같은 경우죠. 집에서 B 갔다가 그쵸? B에서 A 갔다가 A에서 어디 갈 수 있다? 학교 갈 수 있다. 재영아 다른 케이스 있니 없니? 다른 경우 없죠? 자, 이게 바로 복합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 그러면 시작할게요. 아까 국생이 뭐라 하긴 했어요? 완성까지는 곱한다. 오케이. 그러면 집에서 A 갔다가 A에서 학교 가는 요 완성까지는 뭐 한다고요? 곱한다는 얘기죠. 그럼 질문. 집에서 A 가는 게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A에서 학교 가는 게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맞니 아니니 얘들아? 그러면 질문. 요 2개는요. 곱해 더해 곱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얼마니 얘들아? 4. 이해되죠? 자, 집에서 B 몇 개 가니 얘들아? 길 몇 개 있어요? 집에서 B는 3개 갈 수 있죠. B에서 학교는 몇 개 가니 얘들아? 하나 갈 수 있지요. 그래서 몇 가지 얘들아? 당연히 여기도 3가지. 그러니까 완성까지는 다 뭐 한다는 얘기야? 곱한다는 얘기죠. 그쵸?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자, 집에서 A 갔어. 집에서 A 가는 길 몇 개? 2개. 진송이 2개 맞니? 진송이 불러봐. A에서 B 가는 거 몇 개? 2개. 감사합니다. B에서 학교 가는 거 몇 개? 1개. 감사합니다. 4. 자, 집에서 B 가는 거 몇 개니 얘들아? 3개 맞아요. B에서 A 가는 건 몇 개니 얘들아? 2개. 그 다음에 A에서 학교 가는 거 몇 개 얘들아? 2개. 그래서 얼마지 얘들아? 자, 12야. 이게 바로 지금 무슨 말이에요? 완성까지는 뭐 한다? 곱한다. 그럼 마지막에 레알 답을 내고 싶어. 그러면 요 4와 3과 4와 12. 요 마지막 거는 뭐 해야 돼? 곱해야 돼? 더해야 돼? 곱해야 돼? 더해야 돼 얘들아? 더해야지 얘들아. 그치? 그러니까 완성된 후에는 뭐한다? 더한다. 왜? 경우가 얘 또는이니까 요 4개를 다 뭐한다? 더한다. 답은 그래서 얼마 나온다? 답은 다 더하니까 23 그죠? 맞죠 얘들아? 답은 23가지 나온다. 자, 뭐 이런 얘기죠. 그렇죠? 절대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자, 그러면 위에 거 잠깐 볼까요? 필수 예제 1번.
요거 한번 이건 바로 같이 답을 얘기해 보세요, 얘들아. 자, 문제 보세요. 자, 민지가 3마리의 개와 4마리의 새를 기르고 있대요. 자, 이때 1번 개 또는 새 중에서 한